안녕하세요. 우리는 책을 읽으며 다양한 인물과 사건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독서란 이렇게 책 속에서 나와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 전 과정을 아우를 때 의미가 더욱 깊어지죠. 책노래로 마음을 보듬는 독서 교육에서는 책을 통해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고 독서 감상과 자기 이야기를 책노래로 만들어서 불러봄으로써 공감과 위로의 독서 교육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책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 감정 이해와 조절에 도움이 되는 책과 관련 독후 활동을 소개하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 시간에는 감정 이해 및 조절이라는 부분에서 전문가이신 문수정 상담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먼저 책 속에서 만나는 감정과 다양한 감정의 소중함에 대해 알아볼까요? 감정을 다루는 소설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의 소설에서 감정을 살펴볼 수 있지만 김수정 작가님의 감정을 파는 소설은 단숨에 읽으며 여러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이 소설에는 감정을 사고 파는 소년이 등장하는데요. 여러 사연 중 하나에 대해 알아볼까요? 연이란 아이가 있었어요. 계획표를 짜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속상했죠. 늘 친구보다 못하는 게 더 많다는 생각이 연희를 괴롭혔어요. 주변에서 아무도 뭐라 하지 않지만 연희는 스스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했어요. 그리고 늘 풀이 죽어 있었죠.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을 나에게 팔겠니? 연희는 열등감을 팔고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지 않았죠. 마음의 여유도 생겼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열등감을 너무 많이 팔아버린 걸까요? 오히려 무언가 열심히 해보려는 열정이 피어오르지 않았어요. 그런 자기 모습에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었죠. 연희는 자신의 열등감을 쓸모없는 감정이라고 판단하고 팔아버린 건데요. 세상에 쓸모없는 감정이라는 게 있을까요? 잠시 문수정 상담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교사 문수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의 특징적인 성질 중 하나는 그 수가 매우 많고 다양하다는 것인데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의 단어는 무려 434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연구에서는 감정 단어로서의 적절성과 감정 경험 빈도를 평정해서 434개로 추격했지만 평정 전 감정 단어의 최종 목록은 무려 834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감정 단어 중에는 긍정적인 감정 단어가 많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 단어가 많을까요? 그 많고 많은 감정 단어 중에는 감동하다, 기쁘다, 속 시원하다, 평안하다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 단어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감정 단어 중에는 발끈하다, 불안하다, 좌절하다, 혐오하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 단어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로는 한국어 감정 단어 중 무려 72%가 부정적인 감정 단어였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아마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 부정적이고 불쾌한 감정 단어가 더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하나하나의 캐릭터로 표현한 영화 인사이드 아웃 2를 보셨나요? 여기에서도 확실한 긍정적 감정은 기쁨 하나고 나머지 감정들은 버럭, 불안, 까칠, 슬픔 등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부정적 감정이란 삶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당연하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쓸모없는 감정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소설 속의 연희가 팔아버린 열등감은 정말 팔아도 되는 필요 없는 감정이었을까요?
물론 열등감이라는 감정 단어의 분위기는 긍정적이라기보단 부정적 분위기의 감정 단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로 나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열등감이 지나치게 연희의 삶에 영향을 미치니 연희는 남과 자신을 자꾸 비교하고 타인보다 부족한 자신의 모습에 속상함을 느꼈습니다. 암울함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을 누군가가 산다고 하자 믿을 수 없었고 호가분함을 느꼈던 것이지요. 그러나 결국 연희에게 열등감이 사라지자 연희는 의욕과 열정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등감을 발판 삼아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거나 의지를 가지고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연희의 모습은 발견하기 어렵겠죠. 우리가 가진 감정은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등감 역시 어느 정도로 나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열등감뿐만 아니라 기쁨, 슬픔, 불안함, 외로움 등 다른 감정들도 모두 우리 삶에서 없애면 안 되는 소중한 감정들이랍니다.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건이나 현상을 접했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 혹은 기분이라는 이 감정이라는 친구는 마음의 작은 파문처럼 일시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는 긍정적인 분위기 혹은 부정적인 분위기를 표현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옳고 그름 혹은 좋고 나쁨으로 분류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 외에도 불안, 외로움, 기쁨, 슬픔 등 모든 감정들이 우리 삶에서 없애면 안 되는 소중한 감정들이랍니다. 갑자기 커다란 곰을 마주쳤다고 상상해 볼까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아마 불안함과 두려움 등의 감정들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들은 부정적인 분위기의 감정들이긴 하지만 이들 덕분에 우리는 곰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감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주는 매우 유익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감정은 안전과 생존에 도움을 주고 여러 경험적인 데이터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일을 예측하게 하여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감정은 우리의 선호와 판단 자체에 영향을 주어 더 나은 결정에 이바지하기도 한답니다. 감정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친구의 가족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좌절하는 친구를 보며 함께 슬픈 감정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것, 국제 스포츠 대회를 TV로 보며 내가 이긴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소속 선수가 간신히 이겼을 때 짜릿함을 느끼기도 하고 감격스러운 느낌을 경험하는 것, 모두 감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가요? 그 감정의 분위기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두 소중하고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겠죠? 대신 감정이 지나치게 강하게 올라와서 나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때는 이를 분명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만약 그때그때 감정을 조절하며 표현하지 않는다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정이 커져서 걷잡을 수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순간순간 나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한 뒤 이를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적절하게 관리하고 조절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답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 제대로 알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니 슬기롭게 감정을 다스리고 보듬는 과정, 우리에게 꼭 필요하겠죠? 네, 지금까지 문수정 상담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수정 상담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우리가 가진 여러 감정들은 모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감정 이해와 조절에 도움이 되는 책과 독후 활동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들과 독서 모임을 하기 전에 대화를 나눴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질문했는데요. 안타까웠던 기억은 두려움, 불안함이란 감정이 기대감이나 즐거움보다 높게 나온다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학생들이 가진 관심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소설인 우리의 정원을 함께 읽으며 서로에게 관심을 두고 위로하는 독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특히 이 책은 친구 관계, 우정, 그리고 어떤 어른으로 자랄 것인가에 대한 고민까지 담고 있어서 책 표지에 나온 4명의 소녀들 옆에 의자를 바짝 끌고 가서 앉아보고 싶은 그런 소설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어떤 것이 좋아서 깊이 빠져들어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특히 청소년기에는 공통의 관심사를 갖는 일이 우정에 커다란 힘이 되는 것처럼 절실하게 다가오거든요. 이 소설에선 별로 유명하지 않은 아이돌 그룹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하기 어려워서 고민하던 소녀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알게 되면서 마음을 터놓고 가까워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생들과 이 책을 읽고 독서 대화를 나누며 친구와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느낄 법한 다양한 감정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또 독서 감상을 노래로 표현하며 서로의 감상에 공감해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책 노래를 만들고 함께 부르는 시간, 그 자체로 학생들에겐 힐링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자기 경험과 등장인물의 감정을 비교하며 이 책은 나에게 어떠했는지 서술함으로써 독서 감상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시간으로도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소설로는 다뇨 작가의 소설 다이브인데요. 기계 인간과 실제 인간이 서로를 도우며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이 정말 훈훈하고 아름다운 작품이었어요. 이 작품을 읽고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정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책을 추천하기 위해 북 트레일러를 제작하며 등장인물의 다양한 감정에 관심을 가져보기도 했고요. 또한 아이그림이라는 인공지능 그림책 제작 플랫폼을 활용해서 소설 다이브를 그림책으로 바꿔보며 등장인물의 내재된 감정에 대해 표현해보는 활동도 감정 탐구와 조절에 도움이 되었답니다. 특히 기계인간이지만 저장된 나쁜 기억을 받아들이고 감정을 차분히 정리하는 장면은 인간의 입장에서도 뭉클해지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유선경 작가님의 감정 어휘라는 책도 감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독후 활동을 하기 좋았습니다. 특히 제4장에 나오는 스트레스 부분을 중심으로 학생들과 활동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학생들과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오디오북 대본으로 작성을 했어요. 어울리는 음악도 삽입하고 오프닝, 엔딩 멘트도 준비하며 7분가량의 오디오북을 만들어서 활용했는데요. 교정을 걸으면서 아침 독서 산책을 했고 이때 이 오디오북을 함께 감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으로 돌아와서 독후 활동을 했는데요. 학생들은 색지에 자신이 버리고 싶은 스트레스에 대해 적은 후 종이 비행기로 적었어요. 그리고 다 같이 창문 밖으로 비행기를 날려버리며 부정적 감정이 쌓인 그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냈죠. 이 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의 소감인데요. 사람들 앞에서 못하는 말을 종이에 적어서 날려버리니 후련했다나 마음이 좀 가벼워졌다. 스트레스라고 얼버무리던 감정들을 보다 정확한 감정 단어로 표현해야겠다는 소감을 쓴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감정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연습에 도움이 될 만한 독후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책과 노래의 만남을 중심으로 마음을 보듬는 독서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